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,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가 우리가 이스프링을 통과했을 때 과연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스프링 물 1컵과 그리고 수돗물을 2컵을 담아 놨는데요. 저도 좀 전에 물을 담았는데 어떤 게 이스프링 물인지 좀 헷갈리는 거 있죠. 그래서 시약을 넣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나서 준비할 것이 염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약과, 그리고 염소가 있는 물에다가 넣을 건조된 쌀, 그리고 양파를 조금 이렇게 썰어 놨어요. 자, 그러면 이 물에다가 제가 이 염소 유물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랗게 변하면 수돗물이고요. 변하지 않으면 이스프링 물이에요. 자, 변화가 보이시나요? 어디가 수돗물이죠? 오, 저도 순간 너무 헷갈렸는데, 자, 물은 이렇게 투명할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. 유해한지 무해한지 알 수 없고, 투명한 물은 다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염소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이스프링 물 같은 경우는 이미 염소가 다 제거된 뒤에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, 염소는 과연 무엇일까? 저는 사실 아메이 사업을 처음 알고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살아있는 염소인 줄 알았습니다. 도대체 염소가 뭘까? 물속에 염소를 어떻게 넣는 것일까? 엄청 고민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정말로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.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. 제가 시골에 살면서 매년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서울에 올라갔었거든요. 큰 집에. 여름방학에 한 번, 겨울방학에 한 번. 그런데 여름방학에는 특히나 이제 차가운 물로 이제 세수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평생을 지하수만 쓰다가 태어나서부터 시골에 살았으니까 전 지하수를 썼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서울에만 올라가면 서울 냄새가 있었어요, 저한테. 나중에 알았죠. 그게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소독약 냄새라는 거를. 아침마다 씻을 때 났던 그 냄새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. 서울 냄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, 그리고 항상 느꼈던 게 우리 집 물은 매우 차가운데 왜 이렇게 큰 집에 가면 물이 미지근할까?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는지에 대한 경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였던 거예요, 어렸을 때라. 근데 나중에 수돗물은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는 거구나. 그래야지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 세균성 질환들, 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수인성 질환을 막아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, 염소는 당연히 염소로 우리는 물을 소독해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책에요. 수돗물은 보통 정수 처리 시설에서 정수를 하고 살균을 하면서 염소를 집어 넣는데요. 살아있는 염소 아니에요. 그리고 나서 세균의 서식을 막아주죠. 이 염소를 통해서 세균이 번식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염소가 다른 유기화합물과 반응을 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. 발암물질이기 때문에.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물들을 먹기도 하고 그냥도 마시기도 하지만 또 국도 끓여 먹고 쌀도 씻어 먹고 야채도 씻어 먹고 이렇게 하죠. 근데 이런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무서운데도 잘 모르니까 그냥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염소가스는요,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죽일 때 썼던 거라고 해요. 사실 엄청 무서운 거죠. 무서운 건데 잘 모르는 거예요, 우리가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수원이 대부분 강물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을 수 있고 그 오염물질을 소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.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.
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스프링 물로 지금 야채, 과일, 쌀 모두 다 씻고요. 그런 걸 통해서 또 안전하게 또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 있습니다. 보통 일반적인 정수기 물들은 다 그냥 음용수로만 사용을 많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국 끓일 때나 아니면은 뭐 과일, 야채 씻을 때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. 그러면 이 노랗게 나와 있는 이 물은 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곳에다가 만약에 제가 쌀을 씻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쌀을 씻고 있어요. 그리고 한쪽은 야채를 씻는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 후에 희석된 어떻게 제가 변화가 되죠? 다 먹어서 없어지네. 물이 노란색. 자, 양파 속으로 이 염소가 다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. 보이시나요? 네. 우와. 쌀도 마찬가지. 이 건조된 쌀 속으로 지금 염소가 다 흡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비교 실험을 배웠을 때 이 쌀을 가지고 보여주셨거든요. 그래서 전 되게 놀랐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알려줬더니 매우 부정적인 저희 소비자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쌀뜨물 아니냐. 쌀뜨물이라 이런 거 아니냐. 라고 해서 제가 아니 쌀뜨물이라고 해도 물이 노랗게 노래하면서 하얀색과 섞여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노란색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본 것이 양파였어요. 양파를 넣고 썰어보니 이미 양파 속에 이게 다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다.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, 저한테는. 아, 그러면 우리가 이스프링 물을 통해서 염소가 이미 제거된 것들을 잘 먹을 수 있겠구나,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물에 시약을 조금 더 넣어볼까요? 변화가 있는지. 어떠한가요? 깨끗해지네. 시약을 똑같이 넣는다고 한들 노래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쌀과 양파가 물속에 있는 염소를 다 빨아들였기 때문이에요. 대박이다. 저도 처음에 아메이 정수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비자 시절에 샀어요. 이스프링을 샀는데 구매를 하고서 잘 몰랐던 거예요.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쌀을 열심히 수돗물에 씻어가지고요.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죠? 마지막 물에 이스프링 물을 넣고 밥을 했던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바보. 왜 몰라서요. 바보. 필터의 양이 소모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나름대로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. 정보가 없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. 그리고 이렇게 염소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기하다. 그냥 정수기를 선택한다면 이게 좋다라고 해서 산 케이스였기 때문에요.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야채 과일도 그래서 다 수돗물에 씻고 마지막에만 정수기 물로 씻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 다음부터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. 내가 이스프링을 썼는데도 이 좋은 효과를 모르고 바보같이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. 그런데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스프링은 필터를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교체를 하거든요. 그런데 1년이 채 되기 전에 5,000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미리 교체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필터의 사용 기간이 1년 또는 5,000리터라는 거죠. 근데 한 4인 가족이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 5,000리터를 1년 안에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. 거의 다 필터량이 많이 소모되지 않고 5,000리터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돼서 교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요즘은 저희 집에는 많은 분들이 오가기도 하고
심지어 저 옹달샘도 아닌데 제가 그 봉이 김선달처럼 물을 팔진 않지만 물을 이렇게 떠다 날라드리는 분들도 계세요. 안전한 물인데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마트에 물이 동나고 있는 시점에 정말 건강에 좋은 저 이스프링 물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안전한 물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요. 우리가 양치를 할 때, 입을 헹구는 물이 있죠. 가글 하는 물. 그 물 속에도 분명히 염소가 들어있겠죠. 그런데 우리 피부로 흡수하는 독을 뭐라고 하죠? 경피도. 경피도. 그리고 입 안으로 이렇게 먹어서 들어가는 독을 경구독이라고 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점막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넓게 또 분포하고 있죠. 보이는 부분 중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?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입속. 입인데 이 입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점막들로 다 이루어져 있죠. 근데 경점막독도 있더라고요. 점막으로는 피부로 흡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흡수를 하게 돼요. 그런데 이러한 염소를 우리가 별로 몸에 좋지도 않은데 사실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 그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는 동맥경화에 걸리는 원인이 대부분 기름진 음식, 고지방 음식 한마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. 그런데 이 물속에 있는 염소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.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이거는 책 속에서 있는 내용이고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.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정말로 염소가 좋지 않은데 먹는 걸로는 이렇게 차단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씻는 걸로는 이 정수기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양치를 할 때는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양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염소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노란물 색이 나왔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입에다가 그냥 가글을 해서 뱉었어요.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에 넣었다 바로 뺐어요. 그랬을 때 시약을 딱 떨어뜨리면 노란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벌써 흡수돼서? 네. 그리고 한 가지 더. 만약에 이게 그래 입 아니고요.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적기만 해도요. 염소가 여기 다 흡수돼요. 어머. 그래서 시약을 넣었을 때 물이 노랗게 변하지 않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 그동안 모르셨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 그리고 먹고 있는 물 음식을 만들 때 조리할 때 쓰이는 이러한 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.